집주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케입니다. 네, 10월 31일 토요일이고요. 네, 토요일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등산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도 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산이 그냥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단풍이 이쁩니다. 그래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비가 와 나갖고 이게 먼지가 목이 좀 갔어요. 등산 갔다 왔는데. 그래서 하여튼간에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좀 약간 무거운 주제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했는데, 오늘은 조금 스토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제목을 보시고 이 뭐 되게 좀 심오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트럼프랑 바이든의 그 어떤 대결 구도에서 누가 될 것인지까지 가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세상에 우연 있잖아.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열심히 살았던 지방 가장이 주택 복권을 딱 긁고 왔는데 2억 원 당첨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서로 모르고 있었던 남녀가 갑자기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거나, 이런 건 다 우연이죠. 인연이고 우연이고 뭐 그런 건데, 대신에 이제 시장에는 우연이 없다는 건 저는 확실하게 이거는 믿고 있어요. 시장에는 우연이 없다. 시장에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거 말고 시장에 우연이 없다라는 걸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한번 음모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음모론에 대해서 믿으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믿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데, 보세요. 자, 세계에서 금융시장 쪽에서 가장 크게 지금 음모론으로 나타나는 애들이 지금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일루미나티 두 개입니다. 일루미나티랑 로스차일드 가문은 책 같은 거 보셔서 많이 나오셨겠죠. 중국에서 나왔던 그 명작 화폐 전쟁을 보셔도 나오고요. 그 로스차일드가 관련된 책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이제 국제 금융 무대를 이제 조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 규모가 작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누구랑 똑같다고요? 애플 시가총액이랑 똑같다. 그래서 개작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애들이 없을까? 그럼 제가 한번 힌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세요? 이분 누구세요? 유지태 씨죠. 영화 돈입니다. 돈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 그 번호표라고 하는 거, 번호표라고 했었죠. 번호표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시장을 조작을 하는 그런 내용을 영화 돈에서 다뤄줬는데요. 번호표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번호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차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자, 제가 이때 친구들, 지인들,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야, 진단키트 종목들이 추세가 안 죽는다. 솔직히 말해갖고 지금 나올 만한 거 다 나왔다. 어떤 게 나왔냐? FDA 승인, 그리고 유럽 수출, 미국 수출, 그걸로 인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거기에다가 이제 긴급 사용 승인, 뭐 항체 바이러스 뭐 해가지고 뒤지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종목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는 머리를 짜맸을 때 다 나올 거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뉴스가 어중간히 나와가지고 뭐 상한가를 이렇게 이빠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안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이때였을 거예요. 아마 4월달쯤에. 이때쯤에 이상하다. 나올 거 웬만한 거 다 나왔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뉴스가 또 나올 수도 있겠지. 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진단 키트라는 거는 사실상 뭐예요?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마 하는 생각이 이제 했던 게, 딱 그때 돈의 번호표가 딱 생각이 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음모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단키트가 안 죽는다, 추세가 안 죽는다, 휴마시스뿐만 아니라 시젠, 오성자이엘, PCL 뭐 다 추세가 안 죽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확진자가 다시 대거 터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월달에 자자잔 하고 올라갔잖아요. 5월달에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이태원발 확진자 1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때 5월 13일이에요. 5월 13일. 제가 이거를 뭐 지난 다음에 뭐 몇 달이나 지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인문 개소리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친구들하고 나왔던 카톡들 다 있기 때문에 제 지인들은 다 증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는 형님이랑도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잘 보세요.
이번 대선이 누가 될까요? 이번 대선, 미국 대선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간 어떤 그런 당연히 뭐 그게 있겠죠. 영향력이. 그죠? 보세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석 우선주의, Great America Again이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 협력을 뚜렷한 입장차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성향을 보시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보수죠. 바이든은 민주당. 약간 좀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민주당 같은 그러니까 뭐지 진보 성향이잖아요. 근데 바이든도 어떻게 보면은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보수가 아니고 진보랑 보수랑 섞여 있는 안철수 같은 사람인데 약간 좀 진보에 좀 더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이든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미국 증시 어떻게 될까요? 바이든이 된다고 했을 때 개작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개작살 날 수도 있고요. 개작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졸라 올라갈까요? 아니야,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트럼프나 바이든이 둘 중 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트럼프가 조금 더 높겠지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일단 그 어떤 큰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엔 시장이 한번 팬데믹이 한번 올 겁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트럼프 확진됐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거 다 쇼라고 생각합니다. 안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안 걸렸을 거다에 손가락까지는 못 걸겠고요. 손톱깎이로 깎을 수 있는 그 정도 손톱은 깎을 수 있겠네요. 하여튼 뭐 저는 트럼프가 안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갑자기 생뚱맞게 왜 나와요? 네.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10만 명이라는 건요. 서울에 1000만 명이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10만 명이면은 거의 뭐 압구정동, 신사동, 청담동 에서부터 해가 저희 강남역 위에 어디야 논현동까지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걸려야지 1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신규 확진 10만 명이 최다 기록이 나왔다는 게 이게 우연일까요, 과연? 저는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일단은 코로나 신규 확진이 10만 명이 나와가지고 최다 기록을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피해가 가죠? 당연히 지금 현재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피해가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좀 수상한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사람 새끼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영화 뭐 특별시민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시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개새끼들 이럴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왜냐면은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나고 보세요. 지네들끼리의 그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힘을 갖기 위해서 뭔가 악수하면서 타협하는 것 같이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지금 남과 북을 나눠가지고 피눈물 흘리게 만든 게 외국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걔네들끼리 뭐 알아서 판단했다고 하겠지만, 자기네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런 그런 이유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이 새끼도 되게 이상하네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약간 전술적인 애예요. 얘가 말실수를 많이 했던 거 아시죠? 뭐 예를 들어 뭐 미국한테 뭐 비치 막 이렇게 미국 여자들한테 뭐 비치라고 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막 해서 뭐 어떤 토론회나 사회자 같은 데서도 약간 뭐 어떤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재치 있게 딱딱딱 사회자 물매기는 애가 트럼프였어요. 나이를 괜히 먹은 게 아니에요. 또 돈도 많이 번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보세요. 최근에 뉴스가 계속 바이든 우위라고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트럼프 맹추격이라는 건 안 나왔었고요. 계속 어디 주에서 계속 몇 프로 지고 있고, 어디 주에서 플로리다 주 같은 데서 지금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10월 30일 날 트럼프 맹추격 6개 경합주 판세가 관건이다라는 얘기 갑자기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께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면, 일단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 자체가 자국민한테는 굉장히 그게 어떤 뭐죠? 약간 그 입맛을 다 당기게 하죠. 거기다 약간 백인 우월주의예요. 그러면은 백인들의 표를 뽑았다는 게, 저번에 쟤네가 힐러리랑 했을 때 경합에서 내가 이겼던 어떤 그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된다고 하면, 이번에도 그게 안 될까요, 과연? 중국이랑 뭐 이런 사이가 안 좋다고 해갖고 뭐 화웨이랑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뽑힐까요? 과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트럼프가 그 저번에 대선에서 했었던 그 가장 컸던 그 공약이, 제가 봤을 땐 그거에 법인세. 니네 법인세 깎아줄 테니까 우리나라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의 시민들을 갖다가 일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심되는 상황들,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뒷세력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번호표 같은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었고요. 제 생각은 이렇다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 제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종목들 보시면 요즘 장전데일리 뭐 8개 정도 말씀드리면 7개, 6개 정도 다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차라리 받아들이고 있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개인들은 500만이라 그러거든요. 개인이 500만이래요. 개인 투자자가. 이 중에서 수익을 보는 사람이 5만 명이 안 된, 5만 명 정도래요. 그러면 뭐 1%죠. 인생 다 그래. 이 중에서 진짜 많이 보는 사람이 몇천 명 정도 되겠죠. 5천 명에서 뭐 많으면 10,000명, 그럼 0.5%, 0.25%, 2%, 뭐 이 정도. 시장을 판단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들었을 때 한번 개소리라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스토리적으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11월 3일이죠. 이날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이고 우리나라 시각으로 따지면 11월 4일이겠죠. 11월 4일. 그러면 지금 바이든 관련 종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한성기업이에요. 그러면 11월 4일날 아주 지랄 발광을 하겠죠. 개표를 해서 어디 주에서는 바이든이 뭐 이겼다 하면 아주 그냥 위로 쫙 쐈다가 다른 데서 뭐 중요한 플로리다 주에서 갑자기 트럼프가 이겼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또 쫙 내려갔다가 아주 발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 말고 트럼프 관련 종목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주도해서 올라가 줄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게 있었죠. 보면은 이제 DMZ 방문으로 해가지고 대북주를 움직였었고, 그래서 대북주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치료제 중에서 렘데시비르랑 뭐 클로로킨 관련 얘기가 있었죠. 근데 치료제잖아요. 치료제는 좀 약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트럼프가 만들었던 어떤 이슈 중에 가장 컸던, 전 세계를 타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히토류 이 트럼프 종목으로 좀 엮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또 딴지를 걸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바이든 한성기업이죠, 뭐 현성기업인데, 일단은 뭐 요렇게 한번 11월 3일 한번 한국 시간 한번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뭐 심오한 뭐 음모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그냥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나만의 견해를 가지고 지켜보고 나만의 판단을 가지고 해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눈을 들어서 밖을 봤을 때 해외 시장까지 보게 됐으면 그 해외 시장에서 나타나는 리스크라든지 월스트리트 같은 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저널 같은 것도 보시면 그러니까 금융시장을 봤을 때 어떤 그런 눈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런 책들,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지 뭐 그런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책들이라든지 뭐 유튜브 요즘에 엄청나게 뭐 그런 것들 잘 해주신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재밌게 본 게 몇 개 있는데, 또 그런 것들 보시면서 하시면 시장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재밌을 겁니다. 뉴스를 보셨을 때도 좀 재밌을 거고, 이 종목이 올라갈 때도 좀 웃길 거고,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재미삼아 말씀드렸고, 미국 시장, 미국 대선 이후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에 이렇게 떨군 다음에 횡보를 한다는 걸 보여주면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저는 요렇게 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증시는 항상 물결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대선 이후에 올라갔다가 하락장에 한 번 더 오게 되면요, 그 다음엔 겁나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디까지? S&P 4000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게 몇 달이 걸릴지 모르죠. 지금 이것만 해도 몇 달입니까? 이거 지금 2달째죠. 아주 그냥 고통의 시간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한번 예상을 해봤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전데일리로 뵐게요.